안녕하십니까. 명쾌한 구독자 여러분, 이종환 이사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건강하신가요? 얼마 전에 제 친구의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셔서 문상도 한번 갔다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부모님도 70대시거든요. 그러니까 70대시니까 이제 혹시 좀 이제 오래 제 곁에 있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참 이제 친구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지금 그래도 건강하게 제 곁을 지키고 있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요새 이제 건강 수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그냥 최종적인 수명, 요양병원에 누워서 뭐 치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후수를 꽂고 누워있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100세까지 사는 게 의미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내 자력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내 의식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걸 건강수명에 따라서 건강수명은 어떠냐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용이라고 하는 기자님께서 쓰신 건데, 92세 아파서 누워 지낸 기간이 너무 길어. 건강 장수 막는 최악의 습관은 뭔가? 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10년 이상 병상에서 보낸다. 뒤처지는 한국의 건강 수명.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대 수명, 한국인들의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5세, 여자는 86.5세로 세계에서 최상위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 수명만 놓고 보면 남자는 71.3세, 그러니까 거의 한 9.2년 정도를 이제 누워서 지내는 거고, 여자는 74.7세, 그러면 거의 11.8년 그 정도를 이제 그 병상에 누워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순위로 하면 5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95세, 100세를 살아도 사실 투병으로 누워서 지내는 기간을 생각하면 장수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일상활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산 기간을 중요시 여기는, 그게 바로 건강수명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평균 수명 못지않은 중요시표로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한국은 장수국가로 분류는 되지만 건강 수명에 있어가지고 뒤처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0년도의 건강 수명은 66.3세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22년에는 오히려 0.5세가 줄어서 65.8세였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는 갈수록 건강 수명이 길어지는데 우리나라만 역주행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의 건강수명은 75세입니다. 75세면 우리보다 거의 10년 이상을 더 건강하게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일본한테 줘도, 다른 거는 다 다른 나라한테 줘도 일본한테는 지배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5세, 86.5세 막 이러는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면은, 이제 고충들이 나오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의료비, 간병비 늘어나 생활비 부족, 이런 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10년 이상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야 되면은 내가 모아놓은 돈도 있어야 될 거고 하는데, 우리 요새 부동산부터 시작해서 미쳤죠. 완전히 집값 어마무시하고. 그래서 자제분들 결혼을 시키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은 긴장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제 집을 마련을 해줘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노후까지도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망 원인 통계 결과에 따라서 관련된 병에 대해서 이제 상위 10위권부터 이제 좀 나눠보면 혈관 관련된 질병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이 가운데 뇌혈관이 망가진 뇌졸중이 사실 생명을 구하더라도 몸의 마비라든가 언어의 장애라든가 이런 게 남아서 이제 건강 수명을 위협한다. 그래서 이제 후유증도 외출도 쉽지 않아서 사람들의 교류가 끊겨서 삶의 질이 하락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년부터 내 혈관을 지켜서 건강 수명에 도움이 돼야 된다. 치매나 이런 것도 충분히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면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딱 이제 나오는 게 잡곡, 콩, 견과류, 생선, 해조류 등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LDL을 줄이는 음식을 꾸준히 먹고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야 된다.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LDL을 줄여버리면은 재료가 없는데 어떻게 몸이 회복을 합니까? 이거는 콜레스테롤 편 반드시 여기 띄워주세요. 네, 콜레스테롤 편 보시고,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걸 먹어야지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안 하고 너무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건강수명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사실 이거에서 더 큰 거는 뭐냐면, 너무 연쇄 처방이라고 그러죠. 연쇄살인마, 이것처럼 연쇄 처방, 연쇄 복약.
너무 이 약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남용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상 건강 수명이라는 거를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사실 여기 부분은 원인을 따지는 게 뭐예요? 혈관 관련된 거,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당뇨병, 고혈압 다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인데 우리나라처럼 약식질하게 평생 동안 먹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게 50이 밖으로까지 밀려날까요? 결국에 그 약들을 먹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 수명은 스스로 챙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돈을 벌고 해도요, 나중에 가가지고 내가 내 걸음으로, 내가 내 손으로 뭔가 걸어가고 먹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를 한 번에 다 안아줄 수 있고, 이런 정도의 에너지를 발휘를 하시려고 그러면 반드시 대사증후군 잡으셔야 되고요. 이 기사에서 정말 이게 관심을 이렇게 해주는 건 좋았어요. 평균 수명은 늘어나지만 건강 수명은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를 바꿔야 된다.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콜레스테롤 자체를 줄여야 된다. 아니, 이거는 아니에요.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무런 건강과 연관성 오히려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다고 하는 거는 이미 사망률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암이라든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에 있어가지고 훨씬 더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이 더 좋다고 하는 건 이미 다 나왔어요. 10년 전에 2015년에.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예 그 기준 자체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끝까지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건데 이런 기사를 보고 또 그래 자꾸 먹어야 돼, 콩 먹어야 돼 하면서 몸도 망가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취사 선택을 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사는 참 좋은 기사입니다. 하지만 대안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은 잘 드시되 당분, 탄수화물 섭취는 줄이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